자, 벼락치기 한능검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한능검 심화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1급, 2급, 3급 따는 게 목표겠죠. 만약에 내가 지금 목표가 1급을 따는 거다 라고 해도 100점을 맞을 필요는 없는 시험이에요. 80점 이상부터는 다 1급입니다. 바꿔 말하면 50문제를 다 맞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공부량은 줄이면서 빠르게 합격할 수 있도록 이거는 몰라도 1급 맞는데 지장이 없다. 90점까지는 문제없이 맞을 수 있다. 과감하게 다 걸어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만 추렸으니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그 키워드 중심으로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가봅시다. 바로 선사시대부터 볼게요. 선사시대는 이것만 하면 되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다음 중에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지만 뽑아내시면 됩니다. 구석기에는 사람들이 아직 정착을 안 했죠.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이동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 대신에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강가에서 살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구석기죠. 이때 유물은 뗀석기입니다. 대표인 주먹도끼, 순배찌르개, 유물 사진 정도만 눈에 익혀두시면 됩니다. 신석기에는 드디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도 신석기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유물을 보면 우리 농사를 짓기 시작했으니까 곡식을 얻다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기를 만들었고 그 중에서도 대표가 토기에 빗살 무늬를 낸 빗살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옷을 만들 때 썼던 가락바퀴가 있습니다. 저 동그란 구멍 사이로 실을 넣어서 옷을 만드는데 썼죠. 청동기 볼게요. 청동기 시대 때는 벼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농사를 시작한 거는 신석기고 벼농사, 쌀을 짓기 시작했다가 청동기죠. 쌀을 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확량이 많아지고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사유재산과 계급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급, 지배층의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유물, 고인돌이 청동기의 대표 유물이죠. 그리고 청동으로 만든 비파형 동검, 그리고 벼를 벨 때 썼던 반달 돌칼, 이 세 가지 유물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뭐 군장이 있었다, 민무늬 토기를 썼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몰라도 돼요. 이 세 개만 알아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철기시대 볼게요. 철기시대의 선택지가 시험에 나오기는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다, 중국 화폐로 교역했다 라는 선택지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21세기까지 다 어떻게 보면 철기시대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철기가 정답이 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선택지가 오답 요원으로 나올 수는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반도에 있었던 최초의 국가 고조선 보겠습니다. 고조선은 단군 왕검이 세웠고 위만 조선을 거쳐서 한나라 공격에 의해 멸망했죠. 선택지 표현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진범과 임둔을 복속시켰다, 뭐 수도는 왕검성이었다 등등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알아둡시다. 고조선은 8조법이 있었다. 번금 8조를 두었다.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멸망 이후에 한반도 지역에 여러 나라가 생기죠. 사실 이 부분은 암기 파트예요. 그런데 암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나라별로 정말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만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쪽에 있었던 부여. 부여는 매 12월에 제천 행사인 영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 소, 돼지, 개 4개의 부족들이 다스렸다. 사출도가 있었다 라는 표현이 있었고 훔친 사람은 훔친 거에 12배로 배상해야 됐다. 일책 12법이 있었죠. 아, 너무 많다. 부여의 사출도라도 알아둡시다. 그 밑에 있었던 나라 고구려죠. 고구려는 10월마다 제천 행사인 동맹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결혼을 하면 신랑이 신부 집에 얹혀 살았어요. 그런 혼인 풍습을 서욱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상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형태인 제가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고구려 밑에 옥저는 고구려랑 가까이 있다 보니 매번 고구려한테 약탈을 당했던 좀 짠한 나라였습니다. 옥저는 여자아이가 어릴 때 미리 신랑 집으로 데려가서 같이 살다가 애가 좀 크면 결혼하고 며느리로 삼는 그런 민며느리 제도가 있었죠. 그리고 가족들의 뼈를 한 곳에 모아두는 가족 공동무덤 형태인 골장제도 있었습니다. 특산물로는 소금이 있었어요. 이거를 고구려가 약탈해갔죠. 군장은 읍군 삼로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동해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동해 볼게요. 동해는 옥저 밑에 있었죠. 동해는 10월에 하는 제천 행사인 무천 그리고 음락간 경계를 중요시하는 제도 책화가 있었습니다. 특산품으로는 단군, 과하마, 반어피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옥저와 마찬가지로 군장을 읍군 삼로라고 불렀습니다. 옥저 동해가 이 군장을 똑같이 불렀기 때문에 이 읍군 삼로 부분이 정답 선택지가 되지는 않겠죠. 아, 동해 너무 많다? 책화만이라도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었던 마한, 변한, 진한 합쳐서 삼한이 있었습니다. 삼한은 농사를 짓다 보니까 계절제가 있었어요. 5월, 10월에 계절제가 있었다. 그리고 삼한은 제사장과 군장이 분리되어 있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사에 해당하는, 종교에 해당하는 천군, 그리고 그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군장은 신지읍차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선택지에 이 소도가 존재했다라는 말이 정말 자주 나니까 소도라는 키워드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나는 문제에서 키워드만 찾으면 됩니다. 1번 문제 보면은 사유재산, 계급 보이시죠? 그리고 쌀이 보이고 벼농사가 보여요. 그 다음에 반달돌칼 있습니다. 어느 시대죠? 청동기죠. 청동기의 대표적인 유물 고인돌이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인데 오답 선택지가 왜 오답인지를 잠깐 보면
뭐냐면 동굴이나 강가에서 살았다, 내 집이 없었다, 구석기죠. 그 다음에 농사를 시작했대. 이거는 신석기고 철제 농비구를 제작하였다. 영원한 오답요원 철기시대입니다. 그리고 뗀석기니까 구석기가 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네요. 먼저 삼로라고 하는 군장이 다스렸다. 이거는 옥저도 되고 동해도 되니까 일단 패스하고, 소금 해산물이 있네요. 소금은 옥저였죠. 그리고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목각에 안치했다. 가족 공동 무덤 골장제도 옥저의 특징이죠. 자, 나는 신지읍차 지배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철 벼농사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5월 10월에 제사를 지낸 나라, 계절제가 있던 나라 사만이죠. 사만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만 외우면은 소도 외워주셨으면 좋겠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천행사 영고가 있었다. 부여입니다. 범금 8조, 이 나라는 이것만 외우자. 8조법 고조선입니다. 제가회의는 고구려의 회의 제도를 이르는 말이었죠. 도둑질하면 12배로 배상해라. 일책 12법 부여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삼국시대 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왕 딱 3명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고구려 역사만 700년인데 이왕이면은 그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출제가 되겠죠. 그러면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 누구냐? 그 포문을 연 왕이 소수림 왕입니다. 소수림 왕 아버지는 몰라도 돼요. 고국 원왕인데 이것만 알면 됩니다. 고국 원왕일 때 백제에는 근초고 왕이 있었어요. 근초고 왕은 정복군주거든요. 고구려까지 영토를 넓히는 과정에서 고국 원왕이 그거를 막으려다가 근초고 왕한테 전사합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백제 왕한테 자기 아버지가 죽은 거야.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원통하다 고국 원왕이라고 시호를 붙입니다. 원래는 소수림 왕도 바로 백제 쳐들어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꾹 참고 우리 내실부터 다지자. 그 중에 대표 3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는 율령을 반포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이죠. 태학을 설립했다. 그리고 마지막 불교를 수용했다. 이 3가지 키워드가 나왔다. 고구려의 소수림 왕이구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출연한 왕,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광개토대왕입니다. 광개토대왕은 원래 백제 쳐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위쪽에서 애들이 쳐들어와. 그래서 안되겠다. 우리가 지금 등이 위험하다. 우리 위쪽부터 좀 정복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만주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신라 지역에 자꾸 왜군들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신라가 SOS를 칩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우리 도와줄게 하고는 신라를 공격한 왜군을 격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개토왕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이거예요.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영락이 나왔다? 이거 광개토왕이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개토왕의 아들이죠. 사실 광개토왕이 오래 살았으면 백제 쳐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광개토왕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장수왕이 본격적으로 이제 백제를 쳐들어가려고 준비를 해요. 아예 수도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합니다. 그리고 백제를 공격을 하죠. 사실 이 백제를 공격하는 와중에 굉장히 첩보전이 셌어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역사에 기록된 가장 치열했던 심리전, 아마 이때가 아닐까 싶은데 시험엔 안 나오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때 백제를 공격해서 한성을 점령을 하고 당시에 백제의 왕이었던 계로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한성을 뺏었으니까 한강 유역을 고구려가 먹었죠. 그리고 시대를 한참 건너뛰어서 7세기가 되면 중국에서는 수나라가 중국 전체를 통일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벌벌 떨었어요. 알아서 조공도 바치고 머리도 숙이고 하는데 고구려 얘네만 안 해. 고개 뻣뻣이 들고 있어. 그러니까 수나라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하고는 무려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해 오죠. 그거를 누가 막아내죠? 을지문덕이 살수 지역에서 워터파크를 개장을 하죠. 물로 다 쓸어버리는 이 전쟁이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이죠. 이렇게 무리하게 공격을 하다가 수나라가 30년 만에 멸망해요.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나타난 나라가 당나라죠. 근데 이 당나라는 딱 봐도 좀 뭐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고구려가 두 파로 나뉘어요. 당나라는 좀 다른 것 같아. 고개 숙이자. 이 파와 뭔 소리야.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절대 안 돼. 라는 강경파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봐도 고개 숙이자 파가 이길 것 같으니까 이게 못맞다가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지지했던 왕 그리고 신하들을 죽입니다. 정변을 일으키고 본인이 권력을 장악해요. 이 시기, 그러니까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다? 이거 지금 고구려 말 7세기 상황이구나. 당나라와 고구려가 전쟁을 했던 이 시기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연개소문 사후에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서로 권력 쟁탈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신라랑 당나라의 연합군이 고구려를 쳐들어오죠. 이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가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여기저기서 부흥운동이 나타나요. 그 중에 대표 2명만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은 건모장, 또 한 명은 안승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굉장히 고구려인스럽죠. 건모장, 안승입니다. 고구려의 사회에서는 이 3가지 표현이 정말 자주 나와요. 각 지방에 욕살, 철역은지 등을 두었다라는 표현. 그리고 최근에 했던 우씨왕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고국천왕 그리고 그 명제상으로 나온 을파소가 나오는데 을파소가 건의한 제도입니다. 빈민구제책으로 진대법을 건의를 했고 이게 채택이 되었었죠. 그리고 이 표현도 많이 나와요.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를 두었다.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구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제도 똑같습니다. 왕 3명만
명만 알아두시면 돼요. 첫 번째, 백제는 전성기가 굉장히 빨리 찾아옵니다. 그 전성기를 연 왕이 근초고 왕이죠. 근초고 왕은 여기저기 영토를 넓히다가 고구려랑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을 했고, 그거를 막는 와중에서 아까 소스림 왕의 아빠였죠. 고국 원왕이 전사하는 일이 발생하죠. 사실 보통은 영토를 넓히기 전에 내실을 먼저 닦아요. 그리고 그 내실을 단단하게 하는 과정에서 불교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제는 전성기가 너무 빨리 왔어요. 근초왕이 영토를 넓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먼저 넓히고 그 다음에 불교를 수용했다. 이 순서가 정말 자주 나오니까 이 순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수왕 때 자꾸 호시탐탐 백제를 넘봤잖아요. 백제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고구려를 좀 견제해야겠다 싶어서 당시 중국 지역에 있던 나라 중에 북이라는 나라에 국서를 보냅니다. SOS를 쳐요. 근데 거절당했죠. 그리고 아까 장수왕이 결국 한성을 점령을 했고 그 과정에서 계로왕이 죽잖아요. 그 계로왕의 아들이 문주왕입니다. 그래서 문주왕이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지금의 공주지역 웅진의 수도를 옮기죠.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백제의 중요한 두 번째 왕이 무령왕입니다. 무령왕은 이 숫자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방에 22당로를 두었다. 22라는 숫자가 나왔다? 아이고 무령왕이다. 백제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무령왕의 무덤입니다. 벽돌 형태의 무덤이다 해서 벽돌 무덤, 중국의 남조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그쪽 지역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무덤을 만들었다. 이 벽돌 무덤 양식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백제에서 알아둬야 할 또 한 명의 왕이 성왕이죠. 무령왕 다음 왕인데 이 성왕 때는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도망치느라 너무 수도를 대충 옮겼어. 우리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다시 옮기자라고 해서 지금의 부여 지방이죠. 사비로 천도를 하고 국호도 아예 남부여라고 고칩니다. 성왕 때는 우리 다시 옛날 백제의 찬란했던 모습을 재현시키겠다라고 해서 신라의 진흥왕하고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다시 한강 유역을 수복하는데 차지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흥왕한테 배신을 당해요. 그래서 관산성 전투에서 진흥왕에 의해서 전사하는 왕이 성왕이기도 합니다. 네, 3명 다 끝났는데 한 명만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사실 오로지 문화로만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너무너무 잘 나와서 문화사에서 다뤘지만 한 번 더 가져왔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금마저, 지금의 익산이죠. 금마저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그래서 이 미륵사지 석탑을 지었습니다. 이 왕은 백제의 무왕입니다. 자, 진짜 한 명만 더, 의자왕이죠. 백제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의자왕은 왕자 시절부터 싸움도 잘하고 똑똑했던 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왕 초기에는 영토를 많이 넓혔습니다. 대표적인 전투가 이 대야성 전투예요. 신라의 요충지였던 대야성을 함락시킵니다. 우리가 아는 신라의 김춘추의 딸이 이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의자왕은 백제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이 마지막 전투, 우리 모두가 아는 계백의 황산벌 전투가 있었고 여기서 패하면서 결국 백제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두 글자, 네 글자인 사람이 일으켰다. 복신, 도침 두 글자, 흑치상지 네 글자 이렇게 나왔다. 이거 지금 백제 망하고 나서 부흥운동 일으킨 사람들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제 사회상 볼게요. 사회상은 이것만 알아셔도 됩니다. 정사함에서 회의를 했다. 재상을 선출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백제입니다. 이 정사함이 암석이에요. 야외에 있는 그냥 바위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등산이 어려우면 회의에 참석이 안 됩니다. 비가 와도 안 되고 눈이 와도 회의가 취소되는 이 회의가 정사함 회의입니다. 그리고 가끔 좌평 혹은 부여 이런 표현이 나와도 이거 지금 백제를 묻는 말이구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왕 3명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신라의 전성기에 포문을 연 왕 지증왕입니다. 사실 이 지증왕 전까지는 나라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렸어요. 설화벌이라고도 부르고 사로국이라도 부르고 이랬다가 이 지증왕 때가 돼서 나라 이름을 신라라고 땅땅땅 정합니다. 그리고 독도의 역사가 이 신라 지증왕부터 시작하죠. 신라 장군 이사부를 보내서 복속시킵니다. 그리고 지증왕 하면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이 동시전을 설치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증왕, 동시전 이렇게라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증왕 다음 왕, 법흥왕이죠. 나라를 넓히기 전에 뭐를 한다? 내실을 닦는다. 이 내실의 대표적인 게 불교를 공인하는 거죠. 그래서 법흥왕은 경부와 상대 등을 설치했다. 이 표현도 중요하지만 불교를 공인했다라는 표현도 되게 중요합니다. 신라는 사실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토착신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죽이면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그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 불교의 힘을 한번 믿어봐라 라고 말하고 죽죠. 목을 딱 쳤더니 흰피가 솟구치고 꽃비가 내렸다. 이런 설화가 전해지죠. 그리고 법흥왕 때는 건원이라는 연호도 사용했습니다. 내실 다졌으니까 이제 영토를 넓힐 차례죠. 그 왕이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때는 이 신라 밑에 있던 가야 지역을 완전히 정복해요. 그래서 대가야를 정복해서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런 표현으로 자주 나오고 이 진흥왕 때 가야가 우리 역사 속으로 사라지죠. 그리고 진흥왕은 자기가
영토를 많이 넓혔으니까 자랑하려고 총 5군데의 비석을 세워요. 그 중에서 3곳이 현재 대한민국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북한산에 있는 순수비, 또 하나는 단양, 또 하나는 창녕, 이렇게 3군데의 진흥왕의 비석이 남아 있죠. 왕 3명 끝났는데 굳이 한 명을 더 알자면 선덕여왕이 있어요. 이 선덕여왕은 이 표현만 알면 됩니다. 비담하고 염종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걸 김유신이 진압했다. 이거 선덕여왕이다 만 아시면 돼요. 우리 옛날에 했던 드라마 중에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에 배우 김남길님이 이 비담 역을 하면서 마지막 반란을 일으키면서 덕망까지 50보, 덕망까지 40보 하면서 김유신한테 진압을 당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아까 의자왕이 대하성을 함락시키는 과정에서 김춘추의 딸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계기로 정말로 김춘추가 백제에 대해서 이를 바득바득 갈아요. 그래서 안되겠다 하고는 그 당시 고구려의 최고 권력자 연개소문을 찾아갑니다. 연개소문한테 우리 동맹 맺고 백제 멸망시키자 라고 제의를 했는데 연개소문이 노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은 아닌가 보다 하고는 그 길로 당나라로 가죠. 당나라한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랑 연합군을 맺어서 백제랑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통일을 하게 해주면 그 대가로 너네한테 고구려의 영토를 줄게. 너네 되게 탐나잖아? 라고 제안을 하고 당나라가 콜하죠. 그래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이어서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당나라한테 고구려 영토를 줬는데 당나라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한반도를 다 먹어? 싶은 거야. 그래서 안동 도우부를 설치하고 여러가지 욕심을 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신라랑 당나라랑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죠. 그 대표적인 전투 2개가 하나는 기벌포 전투, 하나는 매소성 전투입니다. 위치는 몰라도 돼요. 그냥 기벌포, 매소성 전투가 나왔다? 이거 지금 삼국통일의 마지막 과정이구나 정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라 사회상 볼게요. 신라는 굉장히 독특한 제도가 있었죠. 골품제, 뼈에 품격을 새겼다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품에 따라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제한했다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잘생긴 귀족 자제들을 뽑아서 운영을 했던 국가 조직 화랑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회의 제도는 화백회의가 있었습니다. 가야는 건국과 멸망만 알면 됩니다. 건국했던 왕 수로왕, 그리고 멸망은 신라의 거풍왕, 진흥왕에 거쳐서 신라의 영토로 복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야 지역이 철생산으로 유명하기도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짚어볼게요. 자, 삼국시대에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열었던 왕 백제 근초고왕이 있었죠. 그리고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고구려 왕이 전사합니다. 그래서 백제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라고 전성기의 시작을 연 왕 소수림왕, 그리고 광개토왕에 거쳐서 장수왕 때 드디어 고구려의 원수 백제를 공격하고 백제 한성을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가장 늦게 전성기를 맞은 나라가 신라죠. 지증왕 때 시작을 했고 버풍왕과 진흥왕 순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백제에서 무령왕과 성왕은 이 신라의 전성기 때 나타난 왕입니다. 그리고 한 세기가 지나서 마지막 7세기 때는 2가지의 일이 있죠. 위쪽 고구려에서는 열심히 수나라의 공격, 당나라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고 그 사이에 김춘추는 당나라를 찾아가서 나당 연합군을 결성하고 백제가 먼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합니다. 문제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잠깐 볼게요. 자, 고구려의 왕으로 일어난 일을 고르는 거네요. 근데 고구려 왕이 율령을 반포했대. 케약을 설립했대요. 누구죠? 전성기의 시작 소수림 왕입니다. 소수림 왕의 대표 업적 중에 하나는 불교를 수용했다죠. 승려 순도 몰라도 됩니다. 불교를 수용했다만 아시면 됩니다. 낭랑군을 축출했다? 위천왕인데 몰라도 됩니다.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이거는 중요하다고 했죠. 누구죠? 광개토왕입니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이거는 영양왕인데 영양왕은 몰라도 돼요. 이거 7세기 상황이구나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화사에서 다룬 파트인데 이 영양왕이 살수대첩에서 100만 대군을 워터파크 개장시키고 나서 이거 우리 너무 자랑하고 싶어. 어떻게 자랑하면 좋지? 책으로 남기자 라고 해서 쓴 게 신집 5권이라는 역사서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백제를 묻는 문제네요. 도읍을 사비로 옮겼대요. 그리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백제 성왕 때죠. 백제 중에서도 나중의 일입니다. 불교를 수용했다? 이거는 아까 근초고왕 다음에 불교를 수용했다고 했죠. 다가 근초고왕이네요. 평양성을 공격했다. 그러니까 이걸 순서대로 하면 근초고왕이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고 그 다음에 불교를 수용했고 한참 후에 성왕이 사비를 천도했습니다. 이 불교를 수용한 왕이 백제 침류왕이라는 왕인데 알아야 하는 문제는 적어도 최근 10번 동안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순서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초고왕이 고구려 공격했고 그 다음에 불교를 수용했구나. 순서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나가가 정답이죠. 그 다음은 신라를 묻는 문제네요. 국호를 신라로 확정한 왕, 순장을 금지한 왕, 이 왕은 지증왕이죠. 지증왕 때 뭐 했죠? 지증왕은 독도는 우리 땅, 우상국을 복속
복속시켰다. 3번이 정답입니다.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하였다. 우리 내실을 닦은 왕 버풍왕이죠. 비우왕과 동맹을 체결하였다. 이거는 눌지왕인데 모르셔도 됩니다. 매소성 전투, 아까 기벌포 매소성 전투는 삼국통일의 마지막 과정이다. 문무왕 때 일입니다. 김흠돌은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통일신라 신문왕 때의 일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문제 하나 내볼게요. 만약에 내가 시험을 보는데 윤충을 보내 대하성을 함락하였다. 이 선택지가 나왔으면 이거 지금 어느 시대 어느 왕 때죠?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 때죠. 이 선택지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의자왕 대하성 의자왕 대하성 이렇게만 외웠으면 갑자기 윤충이 등장하는 순간 이거는 내가 모르는 파트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윤충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대하성 전투를 물을 때는 이런 식으로 시험에 등장하는구나. 선택지 표현을 함께 알아두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한능검은 분명하게 트렌드가 있는 시험이에요. 한국사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사실 의자왕 하면 계백의 황산벌 전투 이것만 알면 됐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대하성 전투가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나는 한능검 1급을 따는 거야, 합격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나는 한국사 고수가 될 거야 이렇게 갖지 마시고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내가 다는 알지 못해도 정답은 맞출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 그리고 중요들을 반영한 전자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선택지의 표현들 따로 정리를 해두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트렌드에 해당하는 내용은 그래서 이번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는 표현들에는 별도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것도 너무 많아, 중요한 키워드들에는 볼드 처리를 해뒀으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보시고 들어가면 충분히 합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이 교재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굳이 전자책 사지 마시고 이 영상만 반복해서 보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주세요. 통일신라 보겠습니다. 통일신라에서 가장 중요한 왕을 한 명만 꼽아라. 신문왕입니다.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의 아들이죠. 이 신문왕은 김흠돌의 반란을 숙청하고 왕권을 강화시켰다.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흠돌이 나왔다, 이거 통일신라의 신문왕이구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귀족들한테 노급이라는 형태로 땅을 나눠줬어요. 이 노급은 내가 만약에 서울시 영등포구 땅을 갖고 있어. 그러면 영등포구 땅을 포함해서 영등포구에 사는 주민들의 노동력까지도 쓸 수 있는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족들의 권력이 막강했겠죠. 신문왕은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급 제도를 폐지합니다. 대신에 그냥 월급 형태인 관료전을 지급해요. 자연스럽게 왕권이 추가로 강화됐겠죠. 그리고 통일신라의 중요한 제도들은 다 숫자 9로 시작합니다. 구조 5서경, 부서당 10정 이런 9로 시작하는 제도들이 나오면 이거 지금 통일신라구나, 그리고 이 제도를 만든 왕을 묻는다, 신문왕이구나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관리 선발을 위해서 독서 상품과라는 시험을 시행을 해요. 이 원성왕은 안 중요합니다. 독서 상품과가 나왔다, 통일신라구나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통일신라 말이 되면은 권력쟁탈전이 일어나요. 이 해공왕이라는 왕이 피살을 당하는데, 이 해공왕이 우리 아까 나왔던 김춘추죠. 무열왕의 마지막 후손입니다. 이 해공왕이 죽임을 당하면서부터는 사실 누가 왕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돼요. 저런 애도 왕을 하는데 내가 못할까 하면서 서로 왕이 되겠다고 권력쟁탈전이 일어난 시기가 통일신라 말입니다. 이 중에서 대표 반란이 김원창의 반란이에요. 그래서 김원창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지금 이거 통일신라 말의 혼란스러운 상황 중에 하나구나 정도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는 해상왕 장보고도 이 권력쟁탈전에 연루가 돼서 암살을 당하기도 하죠. 통일신라 말 혼란스러운 시대의 대표왕 진성여왕이 있습니다. 이 진성여왕 때는 대표 사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두품 신하였던 최치원이 개혁안이죠. 시무책 10여조를 진성여왕한테 건의했습니다. 이 최치원이라는 인물은 문화사 파트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사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올 것 같다고 했죠.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 반란이 이 원종과 애노의 반란입니다. 그래서 원종과 애노가 나왔다? 지금 이거 통일신라 말의 혼란스러운 상황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일신라 사회 부분 볼게요. 우리 통일신라 때 국제무역항은 이 경주 옆에 있던 울산항이었어요. 그래서 울산항에 막 아라비아 상인들도 와서 교역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나왔던 바다의 왕 장보고가 이 영암 지역에 청해진을 설치했죠.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해상무역을 장악하였다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당나라 때 법화원, 신라방 이런 것들을 설치했는데 신라랑 관련이 됐다 정도로만 모르셔도 돼요. 자, 통일신라 말에는 사회가 어수선해지니까 지방 곳곳에서 호족이라는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나타난 대표 인물이 궁예가 있죠. 이 궁예는 후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이 후고구려에서 가장 많이 묻는 표현은 이거예요. 광평성이라는 정치기구를 운영하였다. 광평성, 궁예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변덕의 왕이죠. 그래서 나라 이름도 몇 번 바꿔요. 태봉으로 했다,
갔다가 마진으로 했다가 수도도 개성에 있었다가 철원으로 옮겼다가 여러 번 바꿉니다. 그리고 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이 왕이 되죠. 그래서 대표 전투 중에 하나가 1, 2천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왔는데 1, 2천 전투가 나왔어? 아, 지금 이거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그 왕건의 상황이구나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백제 지역, 이 전라도 지역에는 후백제가 세워지죠. 견훤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전주, 완산주에 수도를 세우고 후백제를 건설합니다. 이 후백제는 중국 지역에 후당 그리고 5월에 사신을 보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 활동도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견훤이 굉장히 잘 나갔는데 후계자를 세우는 문제가 생겨요. 넷째 아들한테 왕자를 준다고 하니까 이 첫째 아들 신검이 화가 나서 아빠 견훤을 금산사라는 절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이 견훤이 너무 배신감을 느껴서 아, 내가 이러느니 차라리 이 나라를 갖다 바치겠다 하고 왕건한테 투항하죠. 그러면서 신라와 후백제가 무너지면서 왕건이 고려를 통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옛날 고구려 지역에 있었던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거대한 영토를 가졌던 나라 발해 보겠습니다. 고구려가 무너지고 나서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건국한 나라가 발해입니다. 이 발해에서는 굳이 딱 하나를 꼽자 이 표현이 정말 많이 나와요. 대조영의 아들 무왕이 장군 장문휴를 보내서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문휴, 당의 등주 이런 거 나오면 아, 지금 이거 대조영의 아들 이대왕 무왕 때 일이구나 정도만 아시면 발해의 정치사는 끝입니다. 사회상 볼게요. 발해는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역이 나라가 크니까 5경 15부 62주로 나뉘어요. 무려 나라를 62개의 행정 단위로 나눈 나라, 그만큼 거대했던 나라. 아, 발해구나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5개 부 중에 솔빈부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말이 유명했대요. 그래서 솔빈부의 말이 유명했다. 아, 지금 이거 발해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해는 당나라 제도를 굉장히 많이 본따와요. 대표적인 게 정당성, 선조성 같은 정치기구를 운영했다라는 표현도 가끔 나옵니다. 굳이 중요한 것만 꼽아라. 주자감, 솔빈부라는 표현 발해다 정도 아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볼게요. 이 시기를 찾네요. 해공왕이 피살됐대. 왕위 쟁탈전이 심했대요. 아, 지금 이거 신라 말에 혼란스러운 시기죠. 이 혼란스러운 쟁탈전의 대표주자 김원창이 있죠. 2번이 정답입니다. 아까 김음돌이 나오면 신문왕이라고 했죠. 국사를 편찬했다는 진흥왕인데 영토를 확장하고 나서 아, 내가 얼마나 영토를 확장했는지 자랑해야지 라고 쓴 역사책입니다. 복신과 도침이 나왔어요. 아까 두 글자 그리고 흑치상지까지 네 글자가 나오면 백제 부흥운동이었죠. 황룡사 구층 목탑이 건립됐다. 이거는 선덕여왕 시기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문화사적인 특징입니다. 문화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등주를 습격했대요. 당나라가 나옵니다. 발해하면은 이거는 꼭 아셔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 왕 무왕이 장문휴를 통해서 당의 등주를 공격했다. 무왕을 묻는 문제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고려 이전까지 고대사였습니다. 고대사 끝! 안녕.